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무료 한 가지 질문을 타로 카드로 봐드리고 있어요. 마음에 닿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하게 함께 해주세요. 1번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보자마자 마음 한가운데에 아직 이름 하나가 조용히 남아있는 느낌이 먼저 들어요. 이건 막 요란하게 그리워한다기보다 평소에는 괜찮은 척 지내다가도 문득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이 살짝 내려앉는 그런 결이에요. 누군가를 완전히 미워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편하게 기다리기에도 마음이 조금 지친 상태, 이런 적 있으시죠? 아무렇지 않은 하루를 보내다가도 어느 순간 휴대폰 알림 소리에 괜히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거요. 답장이 올 것도 아닌데 괜히 화면을 한 번 더 보고 이름을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그런 장면이 보여요. 맨 앞에서 인연 동작 카드가 아주 조심스럽게 앉아 있어요. 이 카드는 1번 분들 마음속에 인연의 실이 아직 끊어진 게 아니라 느슨하게라도 이어져 있다는 걸 보여줘요. 다만 이 인연 동작 카드가 활짝 뛰어나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이가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바깥을 바라보듯이 마음은 있는데 선뜻 다가가기에는 아직 분위기를 살피는 모습이에요. 1번 분들 안에도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괜히 먼저 표현했다가 내가 더 초라해질까봐 참았던 순간, 상대에게 서운한 말이 올라왔는데도 참아 보내지 못하고 지웠던 문장, 이 카드가 그 장면을 가만히 비춰주고 있어요. 그 옆으로 매듭 카드가 붙어오면서 이야기가 조금 더 깊어져요. 인연 동작 카드가 마음의 시작이라면 매듭 카드는 그 마음이 어디서 꼬였는지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서로 마음이 없어서 멀어진 것보다 말이 부족했고 타이밍이 엇갈렸고 감정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간 느낌이 강해요. 한쪽은 기다렸고 한쪽은 눈치를 봤고 또 한쪽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단순히 끝난 인연이라기보다 제대로 풀어보지 못한 대화가 마음 안에 남아있는 결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달랐을까? 그 사람이 그때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 질문이 아직 속에서 조용히 돌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듭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를 억지로 풀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매듭은 세게 잡아당기면 더 조여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상대에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질수록 정작 내가 어떤 마음인지 놓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1번 분들 마음은 누군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아주 강하게 올라와요. 다시 다가가고 싶지만 또 상처받고 싶지는 않은 마음, 연락이 오면 좋겠지만 내가 먼저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두 결이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촛불 카드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분위기가 아주 부드럽게 바뀌어요. 촛불 카드는 큰 불길처럼 몰아치는 카드가 아니라 꺼지지 않게 지켜온 작은 마음을 보여줘요. 1번 분들 안에 아직 애정의 온기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온기는 상대만을 위한 마음이라기보다 내가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싶은지에 대한 마음이기도 해요.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풀어보고 싶은 마음, 상처가 있었어도 내 마음까지 차갑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보이네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조용하게 느껴져요. 밤에 불을 다 끄고 작은 초 하나만 켜두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잖아요. 밝지는 않아도 완전히 어둡지도 않은 상태. 1번 분들의 애정 운이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촛불 카드가 매듭 카드 옆에 있다는 건 아직 해결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흐름으로 읽혀요. 다만 이 불씨를 상대에게 전부 맡기면 마음이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상대가 연락을 해야 내가 괜찮아지고 상대가 표현해야 내가 안심하는 구조가 되면 1번 분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상대의 태도만 보는 것보다 내 마음이 어느 지점에서 계속 기다림으로 돌아가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충분히 무거웠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하루 전체가 흔들릴 때도 있고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 밤이 길어질 때도 있잖아요. 촛불 카드는 그 마음을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오래 혼자 버틴 마음을 따뜻하게 봐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원 동작 카드가 들어오면서 전반 흐름의 핵심이 정리돼요. 회원 동작 카드는 맺힌 감정을 천천히 풀어내는 카드예요. 1번 분들 이번 달 애정 우는 누군가와 바로 결론을 내는 것보다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쪽에 더 가까워요. 상대와 다시 말을 나누게 되든 혹은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든 어쨌든 마음이 예전처럼 꽉 막힌 상태로만 남아있지는 않아 보여요. 특히 오래된 서운함, 왜 나만 기다렸나 하는 마음, 그때 나를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조금씩 말랑해지는 흐름이 있어요. 여기서 인연 동작 카드에서 매듭 카드로, 매듭 카드에서 촛불 카드로, 다시 회원 동작 카드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요. 이건 누군가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이야기라기보다 오래 닫혀있던 방 안에 조용히 불을 켜고 구석에 놓인 실타래를 하나씩 만져보는 이야기예요. 1번 분들 마음 안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 사랑이 나를 아프게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솔직하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마음을 억지로 접으려 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기다렸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었는지, 어떤 태도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았는지를 천천히 적어보시면 좋아요. 그게 상대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게 설명해주는 과정이 먼저 필요해 보여요. 후반으로 넘어오면 1번 분들 애정 우는 마음속에서만 돌던 감정이 현실적인 장면으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해요. 맨 앞에 정표 카드가 놓여 있는데 이 카드가 참 묘해요. 정표 카드는 오래 놓아두었던 사연, 쉽게 잊히지 않는 마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의미가 남는 약속 같은 느낌을 보여줘요. 누군가와 주고받았던 말, 작은 물건, 특정한 날짜, 함께 갔던 장소 같은 게 아직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기억만은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1번 분들 이번 달에는 과거의 기억이 다시 마음에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그 사람과 관련된 노래를 듣는다든지 예전에 나눴던 대화가 떠오른다든지 우연히 소식이 스치듯 들어온다든지요. 그런데 정표 카드 옆에 짝사랑 카드가 같이 들어오면서 이 마음이 아직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도 보여줘요. 상대와 나 사이의 온도가 같지 않다고 느꼈던 시간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나는 깊이 생각했는데 상대는 가볍게 지나간 것 같고 나는 의미를 붙였는데 상대는 그냥 상황으로 넘긴 것처럼 느껴졌던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1번 분들 마음에는 사랑뿐 아니라 약간의 억울함도 함께 남아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오래 기억하지?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짝사랑 카드가 꼭 혼자만 좋아했다는 뜻으로만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표현의 균형이 맞지 않았고 누가 더 용기 냈는지, 누가 더 숨었는지의 차이가 컸다는 느낌이에요. 이 결이 이어지면서 정화수 기도 카드가 들어와요. 정화수 기도 카드는 아주 조용한 정성을 보여줘요. 겉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 마음을 맑게 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는 카드예요. 여기서 저는 1번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상대에게서 답을 끌어내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이 불안에 흔들리지 않게 정리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 보여요. 연락을 기다리더라도 내 하루를 전부 그 기다림에 걸어두면 힘들어져요. 사람 마음은 물그릇 같아서 조금만 흔들려도 표면이 일렁이잖아요. 정화수 기도 카드는 그 물그릇을 다시 가만히 내려놓는 장면이에요. 마음이 맑아져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더 잘 보이고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도 되는지도 차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홀레 카드가 들어오는 게 흥미로워요. 홀레 카드는 단순히 결혼이라는 결과만 말한다기보다 서로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공식화하고 책임지는지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1번 분들 흐름에서는 이 카드가 아주 크게 두 갈래로 읽혀요. 하나는 오래 애매했던 인연이 조금 더 분명한 이름을 갖고 싶어지는 흐름이에요. 썸인지 미련인지 기다림인지 다시 시작인지 모호했던 관계가 이대로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마음속으로라도 기준을 세우게 될 가능성이 보여요.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지? 나는 어떤 태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태도는 더 이상 힘들지? 이 질문이 중요해져요. 또 하나는
새로운 인연을 원하는 1번 분들에게는 소개나 주변 연결을 통해 진지한 분위기의 만남이 들어올 수 있다는 흐름이에요. 막 가볍게 지나가는 설렘보다 대화가 차분하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짝사랑 카드가 함께 있으니 처음부터 상대를 너무 이상화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상대가 다정한 말을 했다고 해서 모든 마음이 깊다고 단정하지 말고 행동의 꾸준함을 함께 보셔야 해요. 반대로 상대가 조금 늦게 표현한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고 바로 닫아버릴 필요도 없어 보여요. 1번 분들, 이번 달 애정 오는 속도를 줄일수록 더 정확하게 보이는 흐름이에요. 기존 인연이 있는 분들은 상대와 한 번은 감정의 결을 정리할 타이밍이 와요. 연락이 오거나 혹은 내가 먼저 가볍게 말을 꺼내고 싶어질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오래 쌓인 서운함을 한 번에 다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정표 카드와 정화수 기도 카드가 같이 있으니 말은 부드럽게 하되 핵심은 흐리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나는 그때 조금 서운했어처럼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게 낫고, 너는 왜 늘 그래처럼 상대를 몰아붙이는 말은 피하는 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충분히 복잡할 수 있지만 이번 달에는 감정을 정리해서 전달할수록 상대도 방어를 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1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잠들기 전에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보내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매듭을 확인하는 글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또 깨끗한 물 한 잔을 책상이나 침대 가까이에 두고 오늘 내 마음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는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내 일정을 하나는 꼭 지켜보세요. 약속이든 산책이든 취미든 내 삶이 멈춰있지 않다는 감각이 1번 분들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작은 응원 남겨주시고 구독해두시면 다음 흐름도 차분히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2번 분들 카드를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마음이 한번 씻겨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아주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흔들렸고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괜히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봐 삼켰던 순간들이 보여요. 이번 분들은 겉으로는 꽤 차분해 보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생각이 정말 많이 도는 편이에요. 상대가 한 말의 뉘앙스, 답장이 늦어진 이유, 표정 하나까지 곱씹으면서 마음을 혼자 정리하려고 했던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 흐름은 조금 따뜻하게 보되 서두르지 않고 봐야 해요. 맨 앞에 해수관음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해수관음 카드는 마음의 물결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카드예요. 2번 분들, 애정운에서 이 카드는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는 흐름으로 보여요. 그동안 상대 때문에 울컥했던 마음 혹은 사랑이라는 주제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졌던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감정이 조금 더 맑아져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든 새로운 인연을 향한 기대든 내가 뭘 원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물이 흐려져 있을 때는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물결이 잦아들면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이번 분들 마음이 그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 옆으로 오색 실타래 카드가 들어오면서 관계의 복잡한 결이 드러나요. 이 카드는 인연의 실이 여러 갈래로 얽혀 있는 모습이에요. 단순히 좋아한다, 싫어한다로 정리되지 않는 관계, 미련도 있고 기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과 그만 지치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는 흐름이에요. 2번 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까요? 상대가 다정하면은 마음이 다시 풀렸다가 조금만 멀어지는 것 같으면 다시 불안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의 선으로 곧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색의 실이 한꺼번에 감겨 있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이 있어요.
이 오색 실타래 카드가 해수관음 카드 옆에 있다는 건 이번 달에 그 복잡함을 무작정 끊어내기보다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번 분들은 생각이 빠르고 감정도 깊어서 상대가 조금만 애매해도 마음속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그렇게 혼자 결론까지 가버리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마음을 사실처럼 붙잡으면 여러분만 힘들어져요. 카드가 전하는 분위기는 천천히 봐도 괜찮다예요. 지금은 상대의 마음을 단정해서 보기보다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얽혀 있는지 차분히 살피는 게 더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방울 카드가 들어오면서 흐름이 움직입니다. 방울 카드는 신호, 알림, 다시 깨우는 소리예요. 이번 분들 애정운에서는 연락이나 소식, 혹은 마음을 흔드는 작은 계기가 들어올 수 있어 보여요. 오래 조용했던 관계라면 아주 가벼운 안부가 오갈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주변에서 소개나 만남의 힌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방울 카드의 소리는 크지 않아요. 아주 작게 울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큰 고백이나 극적인 장면을 기대하기보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상대가 평소보다 조금 더 반응을 보인다든지,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든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는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울 카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신호에 바로 의미를 크게 붙일 필요는 없어요. 이번 분들께 필요한 건 신호를 듣되 마음을 너무 앞서 보내지 않는 태도예요. 상대의 작은 말 하나에 하루 전체가 기울어지면 여러분이 지쳐요. 방울 소리는 확인하되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애매했던 인연이 있는 분들은 상대가 다시 말을 걸어오더라도 바로 모든 걸 풀어주기보다는 왜 지금 연락했는지,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은지 부드럽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을 확인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비단 카드가 들어오면서 전반의 결이 아주 곱게 마무리돼요. 비단 카드는 귀한 기회, 우아함,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마음을 보여줘요. 이번 분들 이번 달 애정운은 거칠게 밀어붙이는 흐름이 아니라 내 마음의 품격을 지키면서 관계를 바라보는 흐름이에요. 상대가 오든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든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자신을 낮출 필요는 없어 보여요. 비단은 함부로 구겨서 쓰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조심히 펼쳐야 결이 살아나요. 이번 분들의 마음도 그래요.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혹은 외로웠다는 이유로 아무 관계나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귀하게 다뤄져야 해요. 해수관음 카드에서 오색 실타래 카드로, 오색 실타래 카드에서 방울 카드로, 그리고 비단 카드로 이어지는 흐름은 이렇게 보여요. 먼저 마음이 진정되고 얽힌 관계의 실마리가 보이고 작은 신호가 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신호를 받을지 선택하는 이야기예요. 이번 분들 애정우는 상대가 움직이는 것만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전처럼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서는 게 핵심이에요. 이 흐름은 좋은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할 때 더 예쁘게 열릴 수 있어요. 후반을 보면 이번 분들 관계의 현실 장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맨 앞에 밀회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밀회 카드는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감정, 혹은 둘만 아는 분위기를 보여줘요. 이번 분들 중에는 이미 마음이 오가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관계의 이름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관심은 있는데 겉으로는 조심스럽고 주변에 말하기에는 이르거나 상황상 선뜻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느낌이에요. 대화는 편한데 마음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분위기는 있는데 약속은 흐릿한 장면, 그런 결이 보입니다. 그 옆에 행복한 가족 카드가 들어오면서 이번 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안정적인 사랑에 대한 바람이 아주 강하다는 게 보여요. 단순히 설레는 말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편안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를 원해요. 하루 끝에 마음 놓고 기대도 되는 사람, 내 생활을 존중해주는 사람, 사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밀회 카드의 은근한 설렘과
행복한 가족 카드의 안정감이 함께 나오면 이번 분들 애정 우는 비밀스러운 끌림이 안정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달로 읽혀요. 다만 여기서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설렘이 있다고 바로 안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꾸준한지를 봐야 해요. 이 결이 이어지면서 할머니 카드가 들어와요. 할머니 카드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지혜를 보여줘요. 이번 분들께 이 카드는 감정을 숨기기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말고 솔직함을 부드럽게 꺼내보라는 조언처럼 느껴져요. 상대와의 관계에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다면 이번 달에는 아주 가볍게라도 내 기준을 말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나는 애매한 상태가 오래가면 조금 힘들어 라든지 나는 천천히 가더라도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관계가 좋아처럼요. 이 말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할머니 카드는 여러분에게 고집이 아니라 지혜를 쓰라고 말하래요. 자존심으로 버티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은 다르거든요. 마지막에 엽전 2번 카드가 들어와요. 이 카드는 외로웠던 마음을 이해해줄 동반자나 지인이 곁에 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애정 운에서 엽전 2번 카드는 혼자만 감당하던 마음에 누군가의 도움이나 공감이 더해지는 장면이에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 분들에게는 상대가 조금 더 다정한 태도를 보이거나 관계를 이어갈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주변 사람을 통해 연결되는 만남 혹은 처음부터 편안하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보여요. 특별히 이번 분들은 너무 뜨거운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생활 감각이 있는 사람이 더 잘 맞아 보여요. 다만 밀회 카드가 함께 있으니 관계가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럽거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둘만 따로 연락을 하게 되거나 주변에는 아직 말하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는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꼭 나쁜 흐름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질 정도로 숨겨야 하는 관계라면 신중하게 봐야 해요. 행복한 가족 카드와 할머니 카드가 같이 있으니 결국 이번 분들에게 중요한 건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인가예요. 사랑이 자꾸 숨을 죽이게 만들고 내 하루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다시 살펴봐야 해요. 반대로 아직 조심스럽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천천히 공개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도 좋아 보여요. 이번 분들,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의 조언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열어두면 마음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정도가 좋아요. 할머니 카드가 말하는 조언은 시끄러운 판단이 아니라 오래 생각해본 사람의 차분한 말이에요. 그 사람 괜찮아 보여? 또는 조금 더 천천히 봐 같은 단순한 말 속에서 의외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또 엽전 2번 카드가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와 나누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흐름도 있습니다. 행동으로는 한 가지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상대의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적어보세요. 언제 연락이 이어지는지, 어떤 순간에 다정한지,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지 간단히 기록해보면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또 외부 모임이나 가벼운 약속을 하나는 열어두시면 좋아요. 인연은 꼭 정해진 길로만 오지 않고 편안한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복잡한 밤에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스스로에게 나는 귀하게 대우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작지만 정성이 드는 말이에요. 이번 리딩이 여러분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드렸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애정운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카드를 펼치자마자 느껴지는 건 겉으로는 담담한데 속으로는 은근히 설렘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나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군가가 다정하게 다가오면 마음 한쪽이 살짝 움직이는 느낌, 혹은 예전 인연에 대해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내 안에서 완전히 닫히지 않은 창문이 하나 남아있는 듯한 분위기예요. 3번 분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마음이 움직이면 오래 생각하고 상대의 작은 태도까지 섬세하게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애정운은 아주 급한 변화라기보다 조용히 매력이 살아나고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흐름으로 보여요. 맨 앞에 선녀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선녀 카드는 매력, 감성, 부드러운 끌림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본인의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나요. 크게 꾸미지 않아도 눈길이 가고 말투나 표정에서 부드러운 매력이 드러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3번 분들을 다시 보게 되는 흐름도 있어요. 이건 꼭 외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번 분들의 차분함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쉽게 들뜨지 않는 태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번 달에는 왜인지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옆에 문살 카드가 이어지면서 이 매력이 바로 활짝 열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경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걸 보여줘요. 문살 카드는 안과 밖을 나누는 얇은 경계예요.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문도 아니죠. 3번 분들 마음이 딱 그래 보여요. 누군가에게 끌리기는 하지만 쉽게 들여보내고 싶지는 않은 마음. 나를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줄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예전에 상처가 있었던 분들은 더더욱 이런 경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가면서도 일부러 조금 차갑게 말한 적이 있으셨을까요? 가까워지고 싶은데 내가 먼저 마음을 보이면 불리해질까봐 한 발 물러섰던 순간이 보입니다. 이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문살 카드가 있다는 건 3번 분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만 문살이 너무 촘촘하면 햇빛도 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경계는 지키되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틈을 열어주는 게 좋아 보여요. 예를 들면 대화를 조금 더 이어가 본다든지 상대가 건네는 호의를 너무 빨리 밀어내지 않는다든지요. 상대를 바로 믿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모든 가능성을 시작도 전에 닫아버리지는 않는 게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소금 카드가 들어오면서 중요한 정리가 나와요. 소금 카드는 정화, 말킴, 불필요한 감정의 제거를 보여줘요. 3번 분들 이번 달 애정운에서 이 카드는 과거의 찜찜함을 털어내는 과정이에요. 예전 관계에서 받은 상처, 나를 작아지게 했던 말, 상대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남은 불신이 아직 마음 안에 조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도 이 사람도 결국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먼저 방어하게 되는 거죠. 소금 카드는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오래된 상처를 지금의 인연에게 그대로 씌우지는 말라고 말해요. 여기서 3번 분들께는 감정 정리가 아주 중요해 보여요. 상대를 만나기 전에 나를 먼저 맑게 하는 시간, 예전 메시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습관, 이미 끝난 말을 마음속에서 다시 재판하는 습관, 나를 탓하는 생각을 조금씩 줄이는 게 필요해요. 마음속 방을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2년의 물건들이 바닥에 너무 많이 놓여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소금 카드는 그 방을 조금 비우는 흐름이에요. 아팠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내 애정, 운 전체를 결정하지 않게 하라는 뜻에 가까워요. 마지막으로 방울끈 카드가 들어오면서 전반 흐름이 이어져요. 방울끈 카드는 연결고리, 조심스러운 소통, 이어지는 실마리를 보여줘요. 선녀 카드가 매력을 살리고 문살 카드가 마음의 경계를 보여주고 소금 카드가 오래된 감정을 정리했다면 방울끈 카드는 이제 누군가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장면이에요. 이 통로는 아주 크고 화려하지 않아요. 작은 대화, 가벼운 안부, 우연히 겹치는 일정, 함께 웃게 되는 순간처럼 작게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3번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작은 시작이 더 잘 맞아 보여요.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사람보다 천천히 신뢰를 쌓는 사람이 안정적일 수 있어요.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연락 흐름도 조금 살아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마음을 모두 내어주기보다 대화의 온도를 보면서 천천히 맞추는 거예요. 방울끈 카드가 너무 팽팽하면 끊어질 수 있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관계도 그래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표현, 적당한 호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먼저 한마디를 건네도 괜찮고 상대가 다가오면 부드럽게 받아도 좋아요.
단 내 마음이 불안해서 확인받으려고 하는 연락은 조금 늦추는 게 좋아 보여요. 내가 편안할 때 건네는 말이 훨씬 예쁘게 전달될 수 있어요. 후반으로 가면 3번 분들 애정운에 실제 사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더 강해져요. 맨 앞에 선녀 카드가 다시 다른 결로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젊고 밝은 분위기의 사람 혹은 감성이 잘 통하는 인물을 보여줘요. 상대가 꼭 나이가 어리다는 뜻만은 아니고 마음이 비교적 유연하고 표현이 부드러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술적인 취향, 음악이나 취미, 취향에 결이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3번 분들 스스로도 이번 달에는 마음이 조금 더 예민하게 열리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에게 쉽게 끌릴 수 있어요. 깊은 이야기보다 처음에는 가벼운 취향 대화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보여요. 그 옆으로 길 떠나는 사람 카드가 들어오면서 이 인연이 현재의 익숙한 환경 밖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흐름이 보여요. 이동, 외출, 모임, 여행, 새로운 공간 혹은 평소와 다른 루트에서 인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 분들이라면 관계가 한 번은 방향을 바꿀 타이밍이 와요. 지금처럼만 두기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확인할 게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이번 달에는 누군가가 떠나거나 다가오는 장면보다 관계가 다른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3번 분들에게 필요한 자극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제사 카드와 이어지면서 더 깊어져요. 제사 카드는 지나온 관계를 존중하고 정리하는 카드예요. 애정운에서 이 카드는 과거 인연의 흔적, 가족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 또는 내가 사랑을 배워온 방식이 현재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줘요. 3번 분들은 사랑을 쉽게 소비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한 번 마음을 주면 그 관계가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끝난 뒤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 앞에서도 과거의 기억이 기준처럼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전 사람과 다를까? 내가 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사 카드는 과거의 묻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나간 마음에게 예를 갖추고 이제는 나를 앞으로 보내주는 카드에 가까워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잊으려고 하면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는 많이 힘들었고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썼다 라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릴 수 있어요.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이전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기보다 그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바라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앞으로 들어오는 인연에게 더 맑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마지막에 엽전 7번 카드가 들어오면서 결실의 분위기가 올라와요. 엽전 7번 카드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것의 열매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애정운에서는 3번 분들이 그동안 스스로를 다듬고 마음의 기준을 세우고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 애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흐름으로 읽혀요. 이번 달에는 아주 큰 결론보다 이제 나는 예전과 다르게 사랑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안정감이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만남에서는 서두르지 않아도 관계가 천천히 익어가는 느낌이 있고 기존 인연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현실적으로 확인해 볼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외부 활동을 너무 줄이지 않는 게 좋아요. 길 떠나는 사람 카드와 엽전 7번 카드가 함께 있으니 움직임 속에서 결실이 생겨요. 집에만 있거나 마음속으로만 상상하면 흐름이 늦어질 수 있어요. 작은 모임, 친구와의 약속, 취미 활동,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공간에 나가보는 게 좋아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억지로 애쓰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 삶의 공기를 바꿔보는 거예요. 공기가 바뀌면 마음의 표정도 달라지고 그 표정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기존 인연을 보는 분들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과거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때 무엇이 어려웠는지를 차분히 말하는 게 좋아요. 3번 분들은 감정이 깊지만 표현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말을 아끼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조금 더 가볍게 그러나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나는 이런 부분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어 정도면 충분해요. 상대가 성숙하게 받아준다면 관계는 한 단계 더 편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3번 분들도 마음의 기준을 더 분명히 세우게 될 거예요.
3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오래된 대화방이나 사진을 정리하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억지로 다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해 두세요. 정리는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리를 옮겨주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평소보다 조금 더 나를 예쁘게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옷차림이든 향이든 머리든 내 매력이 나에게 먼저 느껴지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외출 약속을 하나 잡아보시면 좋아요. 인연은 움직이는 마음 위에 더 잘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오늘 리딩이 편안하게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마음 남겨주시고 구독해두시면 다음 흐름도 따뜻하게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4번 분들 카드는 첫 장부터 마음이 깊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담담한 척, 별일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오래 품고 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쉽게 꺼내지 못한 사랑 혹은 이미 상처를 겪었지만 아직도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남아있는 인연이 있을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사랑을 가볍게 시작하는 타입이 아니라 한번 마음을 주면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함께 생각하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져도 단번에 돌아서기 어렵고 마음을 접으려고 해도 그래도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참 따뜻하지만 때로는 4번 분들을 너무 오래 지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맨 앞에 불사할머니 카드가 들어와요. 이 카드는 오래 견디는 마음, 깊은 보호, 쉽게 사라지지 않는 애정의 뿌리를 보여줘요. 4번 분들 마음속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라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어느 정도 살아남은 감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달 애정운은 새롭게 확 불타오르는 설렘이라기보다 오래 남은 감정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흐름이에요. 이 사람이 아직 내 마음에 있는 이유가 뭘까? 나는 왜 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했을까? 혹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랑을 원할까? 이런 질문이 깊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옆에 우물 카드가 들어오면서 마음의 깊이가 더 선명해져요. 우물 카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감정, 오래 고여있는 생각, 쉽게 말하지 못한 마음을 보여줘요. 4번 분들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말이 많아 보여요. 상대에게 하고 싶었던 말,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말,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덮어두었지만 사실은 아직 건드리면 아픈 말들이 있어요. 우물은 겉에서 보면 조용하지만 안으로는 아주 깊잖아요. 4번 분들의 마음도 그래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 정리한 줄 알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이 깊이 내려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 우물 카드가 불사할머니 카드와 같이 있으면 4번 분들이 누군가를 오래 품어온 이유가 단순한 미련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관계 안에서 진심이 있었고 정성도 있었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컸어요. 다만 그 정성이 나를 돌보는 방향으로도 쓰였는지는 다시 봐야 해요. 사랑이 깊은 사람일수록 상대를 먼저 살피다가 본인의 마음은 뒤로 미룰 때가 있거든요. 4번 분들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내가 서운한 상황인데도 상대가 힘들까봐 말을 줄였던 순간 사실은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오히려 상대를 먼저 달랬던 장면, 우물카드 안에 그런 오래된 감정이 비쳐요. 그 다음에 발원문 카드가 들어와요. 발원문 카드는 마음속 소원을 말로 정리하는 카드예요. 4번 분들 이번 달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면적인 바람보다 더 깊은 소원이 있어 보여요. 나는 안정감을 원한다. 나는 솔직한 대화를 원한다. 나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관계를 원한다. 나는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문장을 세워야 해요. 발원문 카드는 막연한 기다림을 구체적인 바람으로 바꾸는 카드예요. 여기서 4번 분들의 애정운은 아주 중요한 방향을 잡아요. 오래 품은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이 앞으로도 나를 살리는 마음인지 아니면 계속 나를 아프게만 하는 마음인지 확인해야 해요. 불사할머니 카드와 우물 카드가 깊은 사랑을 보여주지만 발원문 카드는 그 깊은 사랑을 그냥 고여있게 두지 말라고 말해요. 우물물도 길어 올려야 쓰임이 있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속으로만 품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말로 꺼내든 글로 적든 내 마음을 한 번은 밖으로 꺼내야 해요.
상대에게 바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먼저 나에게 말해주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에 비녀 카드가 들어오면서 전반 흐름이 아주 단정하게 마무리돼요. 비녀 카드는 여성 인연, 격식, 자존, 정착의 의미를 가진 카드예요. 4번 분들 애정 운에서는 내 자존을 지키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신호로 보여요.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흐트러질 필요는 없고, 기다린다고 해서 내 기준을 모두 내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비녀는 머리를 단정히 꽂아주는 물건이잖아요. 흩어진 머리카락을 모아주듯 4번 분들 마음도 이번 달에는 다시 단정해져야 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 때문에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불사할머니 카드에서 우물 카드로, 우물 카드에서 발원문 카드로, 그리고 비녀 카드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주 깊은 사랑을 품은 사람이 이제는 자기 마음의 품격을 되찾는 장면이에요. 4번 분들은 사랑을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아팠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그 깊이를 상처로만 남기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마음이 아직 흔들려도 괜찮아요. 다만 흔들리는 와중에도 내 중심을 놓지 않는 것, 그게 4번 분들 이번 달 애정 운의 전반 핵심이에요. 후반으로 넘어오면 4번 분들 현실 관계 안에서 조금 복합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맨 앞에 구미호 카드가 들어와요. 구미호 카드는 매혹, 변화, 여러 얼굴을 가진 상황을 보여줘요. 4번 분들 곁에 있거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매력이 있지만 동시에 조금 알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다정할 때는 아주 다정한데 어느 순간 멀어지는 느낌, 가까운 듯 하면서도 속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는 느낌. 그래서 4번 분들이 이 사람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면서도 완전히 믿기에는 조심스러웠을 수 있어요. 이 흐름은 상대가 나쁘다 좋다로 단순하게 볼 수 없고 상황 자체가 여러 결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 옆에 파견 카드가 들어오면서 과거에 한번 깨졌던 약속이나 틀어진 관계의 흔적이 보입니다. 4번 분들 중에는 이미 이별을 겪었거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썸이나 애매한 관계에서 기대했던 흐름이 한번 어긋났을 수도 있어요. 파견 카드는 마음이 상한 자리, 약속이 흐려진 자리,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이어가기 어려운 지점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카드가 구미호 카드 옆에 있으니 관계가 끝났다기보다 이전의 방식이 깨졌다는 쪽으로 읽혀요. 예전처럼 참기만 하고 예전처럼 상대의 애매함을 이해만 해주는 방식은 더 이상 4번 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결이 업적 카드로 이어지는 게 중요해요. 업적 카드는 개인의 마음만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가치와 인정받아야 할 부분을 보여줘요. 애정운에서 이 카드는 4번 분들이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배려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텼는지를 스스로 알아줘야 해요. 상대가 알아주면 좋겠지만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정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4번 분들은 충분히 깊이 사랑했고 충분히 노력했어요. 이제는 그 노력의 무게를 상대의 반응 하나로만 평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엽전 10번 카드가 들어오면서 관계의 소강 상태, 각자의 길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함께 보여요. 이 카드는 많은 일이 지나간 뒤에 잠시 조용해지는 장면이에요. 애정운에서는 관계가 한번 멈춰 서거나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재회나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분들에게도 이번 달은 바로 뜨겁게 붙는 흐름보다는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상대도 자기 상황을 정리해야 하고 4번 분들도 마음의 기준을 세워야 해요. 구미호 카드와 파견 카드가 함께 있으니 상대의 말이 달콤하게 들려도 행동이 따라오는지를 꼭 보셔야 해요. 4번 분들은 마음이 깊어서 상대가 조금만 다정하게 굴어도 다시 이해하려는 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업적 카드와 엽전 10번 카드가 말하는 건 이제는 여러분이 쌓아온 자존을 쉽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다시 다가온다면 말보다 태도를 보세요. 애매하게 감정만 흔드는지 아니면 실제로 관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력적인 사람에게 끌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사람인지 살펴보셔야 해요. 기존 인연이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관계를 재정리하는 대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대화는 싸우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대화예요. 나는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봐야 해요. 만약 상대가 계속 회피하거나 4번분들의 감정을 가볍게 넘긴다면 그건 중요한 신호예요. 반대로 상대가 천천히라도 들으려 하고 태도를 조금씩 바꾸려 한다면 관계는 완전히 닫힌 흐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싱글인 4번분들은 이번 달에 강한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눈길이 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분위기가 묘하고 대화가 깊게 들어가거나 이상하게 오래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미호 카드가 있으니 처음부터 모든 마음을 주기보다는 관찰이 필요해요. 상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변 관계가 복잡하지는 않은지, 말과 행동이 같은지를 차분히 보세요. 4번분들은 깊은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깊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4번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내가 원하는 관계의 기준을 3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편안한 연락, 솔직한 대화, 서로의 생활 존중처럼 단순해도 좋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상대가 있다면 바로 답장을 보내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내가 이 말에 왜 흔들리는지 먼저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정성을 들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아요. 깨끗한 공간에 앉아 차분히 물 한 잔을 두고 내 마음이 나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길 바라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나를 위한 정성도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오늘 4번분들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세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맞춤 부적이나 비방 상담도 고정 댓글 카톡으로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급하게 붙잡기보다 마음 닿으시는 분만 편하게 오시면 좋겠습니다.